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은 저번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었던 디자인 유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디자인 유학편은요 1, 2부로 나눴어요. 1부에서는 유학을 가게 된 계기와 나라와 도시를 선택할 때 유의할 점,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한국과 달라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었던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유학 1부 지금 시작하디고디. 디고디. 이 컨텐츠는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했었던 호주 외에도 미국, 영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했었던 분들의 경험도 역시 담을 예정인데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유학의 계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홍정욱의 7막 7장이란 책을 읽었거든요. 동년배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책인데 그 책을 읽자마자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유학을 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부모님한테 제발 나 유학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뭘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저는 성견지명인가요? 어떤 공부를 내가 하든 영어는 앞으로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1999년도? 이때쯤인데 유학을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단순히 집에다가 이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약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주에 어느 학교가 좋을지, 기숙사 시스템은 어떻고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고 그것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이게 두껍게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보고서를 뽑아서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죠.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확하게 3주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저는 이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시드니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군 공부를 하고 나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멜버른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학을 가게 될 나라와 도시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유학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유학 생활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큰 오류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책을 통해서 접한 외국과 실생활은 정말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당연히 없죠.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는 그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랜선 여행을 통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막 이만큼 가져서 유학을 가게 되면 정말 생각했던 거랑 다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날씨나 음식, 교통, 치안이나 전반적인 문화, 생활 이런 부분들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특히 한식 없으면은 식사를 못하는 분 있죠? 그래서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도시마다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유학 가서 많이 해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시아 식료품점에서는 이제 두루두루 이런 것들을 파는데 그런 곳이 아예 없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왜냐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나라 혹은 도시와 나와의 케미가 맞아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정말 유학을 가면 최소한 1년 이상 공부하잖아요. 그쵸? 유학을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랜선 여행 말고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간 그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똑같은 루틴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에어비앤비에서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직접 가셔서 일주일 동안 호텔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번화가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람 사는 곳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똑같이 나가서 출근이라든가 뭐 대중교통 한번 이용해 보시고, 점심때 식사 한번 해보시고, 주말에 여가 생활 한번 해보시고, 문화 생활 한번 해보시고, 직접 교회도 다니면서 교통이 어떤지 보시고, 저녁 때는 치안이 어떤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셔서 나라나 도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반적인 문화에서 한국보다 좋은 점. 일단 제가 있었던 호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내가 뭘 입고 다니는지, 그리고 뭘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의 신경을 전혀 안 쓰거든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인에 대한 시선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했었을 때 클라이언트분이 계셨는데 뭐 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인데 집은 정말 가면 의리의리합니다. 정말 막 킴포크 집에 나올 법한 그러한 집인데 차는 정말 굉장히 작은 일본 소형차, 그것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의아하죠.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저럴까? 혹은 저 차를 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쵸? 어느 정도 시선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개의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남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가 이제 이민자의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멜팅팟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끓는 용광로. 그래서 모든 문화나 인종들이 다 섞여서 하나의 나라나 문화를 이룬다.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말인데 음식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접해볼 수 있어서 엄청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호주는 식료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들이 풍족하거든요. 엄청나게 풍족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2-3천 원이면 과일 이만큼씩 사올 수 있고요. 물론 과일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싸요. 그리고 호주는 되게 특이한 것이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쌉니다. 그래서 소고기 지겹도록 먹습니다.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대한민국의 몇십 배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도로 상태, 그리고 이건 고정관념이 하지만 맞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막 그냥 청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 문화가 일반적으로 가정적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5시 이후로는 웬만한 음식점들의 샵이 다 닫아요. 이제 번화가를 빼고는. 그럼 뭐 하겠어? 다 닫으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화입니다. TV 보고 영화 보고 가족들끼리. 그런 문화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웬만한 집들은 다 마당들이 다 있거든요.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구들 초대해가지고 바베큐 파티 해먹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돈독하고 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인 거죠. 그리고 호주는 원칙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 내가 이 정도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뭐랄까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제 뭐 정치 쪽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뭐 기업의 뭐 윤리적인 문제, 뭐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다른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게 좀 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게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비교했었을 때. 자, 그러면 미국은요. 어떤 도시에서든 다양성을 존중받는다. 물론 인종차별도 있고 지나칠 정도로 PC에 목을 베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조차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졌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위생이나 시민의식은 확실히 한국보다 덜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사람들의 성격이 정말 좋았다. 특유의 호탕한 성격에 실수를 해도 뭐 어때? 라고 실수에 관대한 편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돌려 말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그리고 배달 문화. 저는 이제 약간 이 얘기 듣고서 좀 놀랐는데 한국에 비해 월등히 싼 인건비에 2,000원짜리 물건도 배달이 되고 배달료는 1,000원을 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정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전반적으로 한국과 달라서 힘들었던 점. 호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5시만 되면 다 닫아요. 왜냐면 너무 심심해. 호주는 정말로 갔다 보신 분들 다 공감합니다. 심심한 천국입니다. 너무 심심합니다. 할 게 없어. 진짜. 거기 이제 가족들 다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가족 없이 타지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정말 집에서 TV 보는 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지.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박혀 있어서 여러분들 되게 답답하신 분들 많죠.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느립니다. 이사하고 인터넷 설치 한번 하려면요 1주일, 2주일 막 걸립니다. 인터넷 2주 없이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뿐만이 아니라 전기, 가스, 전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안 돼요. 아주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곳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 때는 번호표가 없었거든요. 줄을 서 있으면 은행 직원끼리 옆에서 텔러들끼리 이야기해요. 막 어제 뭐 TV 막 봤어 이러면서, 럭비 어저께 풋볼 봤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 문화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과 비교해봤었을 때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소리 뭐냐면 요즘 시대에 아직도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백호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기 사고나 뭐 마약 사고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나 우리가 뭐 총기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없잖아요. 일반 시내나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들 이제 단점이었었고요. 디고디. 자, 1편 잘 보셨나요? 2부는요. 한국과 다른 디자인적인 문화와 교육적인 문화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디자인 유학을 꼭 가야 하는 이유와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디자인 학교 추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비와 학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디. 깜짝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니멀리스트에서 시각 디자이너와 3D 제너럴리스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하단에 있는 미니멀리스트 인스타그램 혹은 디고디 인스타그램에 있으니까 실력 있는 디자이너분들 꼭 지원해주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디고디 원찬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매주 영상이 올라오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디고디. 둘, 셋. 디고디.